그런 거 있잖아요. 당구 안 치셨네. 공감이 안 되네. 보통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열심히 오시는데 아무튼 롱보드는 이렇게 타는 거다. 근데 반면 이제 숏보드로 영상을 볼 건데 숏보드는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음악 자체도 달라요. 훨씬 더 큰 파도를 타고요. 속도는 훨씬 빨라요. 그리고 훨씬 화려해요. 그래서 미디어나 뭐 유튜브나 영상을 찾아 서핑을 치면 다 숏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롱보드 파도는 1m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선수의 키가 185거든요. 이 파도 높이가 지금 3m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엄청 화려하고 더 큰 파도를 타고 좀 네. 가끔 이 영상 보고 선생님 이 정도 타시나요? 물어보는데 절대 못해요. 이 사람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서핑보드를 손에 쥐고 노는 3살 때부터 놀았다고 해요. 3살 때. 그런 이유가 얘네들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고 LPGA나 PGA 같은 그런 대회 상금보다 훨씬 많이 났습니다. 물론 골프 대회는 너무 많아서 그 모으면 물론 총액은 작겠지만 한 대회를 졌을 때 훨씬 높아요. 그리고 그 부와 명예와 그런 이제 젊은 인사의 인기는 골프를 훨씬 능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 도쿄올림픽 때 일본이 서핑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했어요. 정식 채택을 해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볼 때는 그 이가라시라는 세계적인 서핑 선수가 있어요.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훈련인데 그 친구한테 국제 일본입니다. 그 친구한테 금메달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질문했어요.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인공 서핑장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흥에 있어요. 시흥에서도 지금 대회도 이렇게 개최도 하고 정말 재밌어요. 자, 아무튼 오늘 롱보드를 탑니다. 이 롱보드는 길이가 한 2.5m 있으면 7m 되고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성인 남성이 들기에도 좀 무겁습니다. 버거울 정도로 되고 여자분은 좀 들기 힘들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핑보드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서핑이라는 레저가 바다에서 하는 그리고 파도를 이용한 대표적인 스포츠입니다. 파도를 이용하는 레저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소위 힙하고 간지나는 걸 서핑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파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3번입니다. 3번이 피크인데 뭐 피크가 최상의 절정이란 그런 뜻이잖아요. 아무튼 이 피크는 파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힘이 셉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모든 서퍼들이 이 피크 부분을 이용해서 서핑을 해요. 파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부분. 자,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리고 뒤로 가면 여기 사람 더 많아요. 더 많은데 혼자서 탑니다. 순서를 정한다기보다는 우선권을 따져서 먼저 탑니다. 그 우선권에 대해서는 다음 뭐 이렇게 더 레벨이 좀 올라가면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필요 없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고 아무튼 혼자서 탑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제가 가봤더니 이 인원은 한 10배는 더 있어요. 아마 이때는 지금 아마 새벽 4시, 5시일 거예요. 호주 갔더니 4시부터 사람들이 움직이더라고요. 4시나 5시쯤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지 관광객이 한 10배는 더 꽉 들어찹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보시면 다 혼자 타요. 항상 혼자 탑니다. 자, 이걸 이제 영어로 그냥 너무 좀 콩글리시 같지만 실제로 씁니다. 원웨이브 원서핑하고 그냥 한 파도에 한 명씩.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룰이고요. 정말 서퍼로서 꼭 지켜야 될 매너이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데 이거는 파도에는 하나의 피크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타는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서퍼의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핑보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앞이 좀 뾰족해요. 어느 정도 뾰족하다면 뒤로 돌아보시면 저기 포장된 제일 우측 뜯어놓은 게 있어요. 앞에 되게 뾰족하거든요. 자, 저기 손이 되거나 뭐 이렇게 뭐 살이 되면 대부분 그냥 구멍이 납니다. 찢어주고.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내부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만들고요. 넣고요. 겉은 이제 유리 섬유 하나 깔고 그리고 레진이라 그래서 레진, 뭐 PU, 뭐 폴리우레탄이라 그래서 합성 수지를 덮어 놓습니다. 내가 그 합성 수지 두께가 계란 껍질 한 3개 정도. 그래서 너무 가볍고 탄성도 좋고 한데 제가 말씀드린 가볍다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도 한 10kg 가까이 가는 거 같습니다. 무거워요. 자,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최대 단점이 충격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딱 치면 딱 구멍이 생기거나 그 프레셔딩이라 그래서 움푹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서핑보드끼리 부딪히면 보통 다 깨져요.
다 깨지고 깨지는 순간 바닷물이 스티로폼으로 유입되면서 이제 서핑보드가 수명이 다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뭐 서핑보드야 소모품에 상관없는데 사람이 부딪히면 난리 납니다. 이게 딱 부딪히면 깨지면서 그 합성 수지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사람 다 긁어요. 다 긁고 그리고 서핑보드는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런 서핑보드는 파도를 버티기 위해서 바닥에 저런 핀이 달려있어요. 저것도 이제 하이바글라스로 만들어서 굉장히 파도의 힘을 견디기 위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앞에. 그래서 밑에 딱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렇게 탁 꽂히면 정말 응급실 가거나 영화실 가거나 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명씩 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서는 여기가 피크죠. 앞쪽을 숄더라고 그러는데 이쪽은 힘이 없어서 파도 잘 잡히지도 않아요. 네. 보시면 간혹 나와요. 뭐 어떻게 타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그냥 타고 나오죠. 가려다가도 잡히지도 않고 타지 않아요. 무조건 혼자서 타는 그걸 매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앤 원서퍼라는 룰이 있는데 파도에는 피크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서퍼의 안전을 위해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원앤 원서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면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오늘 전부 직진만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핑보드 위에서 밸런스를 잡고 우리가 그냥 파도를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이드 라이딩, 옆으로 가는 사이드 라이딩은 좀 더 시간이 더 숙련되면 그때 하는 거고 오늘 그냥 직진만 해요. 자 오늘 이 직진만 하는 것만 재밌게 느껴도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이 동작을 일어서는 동작을 테이크오프라고 합니다. 테이크오프는 이제 패들링과 푸시업 그리고 스탠드업으로 나눠져요. 네, 이렇게 이 연습은 나중에 비치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아까 서핑보드가 구조가 뭐 재질이 이렇게 해서 위험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타게 된 서핑보드는 그렇지 않아요. 내부는 스티로폼으로 똑같지만 겉을 부드러운 스펀지 재질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부딪혔을 때도 좀 안전하고요. 그리고 핀도 되게 짠 게 있어요. 근데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부피와 무게가 있어서 작은 파도에 서핑보드가 밀리더라도 우리가 맞거나 아니면 다른 서퍼에 서핑보드가 맞으면 좀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둔탁한 게 와서 때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게 아픈 게 있어서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서로 최대한 안 부딪히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교육을 안전교육이라 칭하고 다시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뭐 오늘은 테이크오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테이크오프는 여러분들이 오늘 서핑을 배우고 가서 집에 돌아가셔서 먼저 배우고 오신 친구들한테 나도 서핑하고 왔어 그러면 친구들 다른 거 묻지 않아요. 넌 그래서 샀어? 못 샀어? 그걸 물어봐요. 너 샀니 못 샀니? 그거 물어보면 그 동작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서고 못 서고가 오늘의 교육 목표, 학습 목표이긴 한데 너무 그게 연연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전교육인데 이 본격 안전교육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 해안수상레저 대여 교육 사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항목도 있고요. 그리고 사인과 다 받아요. 서명까지 다 받습니다. 근데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강조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바다로 들어갈 때는 항상 이 노즐 부분이 파도를 향해야 됩니다. 바다를 향해야 돼요. 그래서 이 뒷부분 테일을 파도가 오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뒤를 눌러서 파도를 넘어가야 돼요. 자, 서핑보드가 부력 그러니까 볼륨이라고 그러는데 물에 뜰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파도가 노즐 덮어버리면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바로 튀어나 보통 뒤로 와서 사람 얼굴 맞습니다. 그리고 혹은 수지로 넘어가지 않고 레일을 맞잖아요.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보다 탁 돌아가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핑보드를 수지로 와서 노즐을 넘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항상 서핑보드는 파도가 왔을 때 내 몸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꽉 잡아주셔야 돼요. 꽉 잡으셔야 되고 감당 못할 파도가 와서 서핑보드를 밀었을 때 그냥 뒤로 쑥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허리 높이니까 괜찮겠지 버텨야지 하면 파도는 이제 높이 오르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파고온 거죠. 파고. 그래서 허리 높이에 우리가 있더라도 보드가 없어지고 올라와서 그대로 얼굴 때려. 그래서 응급실 아니면 영화실로 간다. 그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건 정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보드 잡으세요. 보드 챙기세요. 그 말은
본인의 보드를 멀리 떨어져서 당겨서 나의 허리 옆에 잘 갖고 있어라, 그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서핑보드는 별다른 안전 장치가 없습니다. 안전 장치가 없어서 서핑보드 이 테일 부분에 긴 줄이 하나 달려 있어요. 이 긴 줄이 여기 딱 묶어 놓거든요. 그래서 서핑보드가 2.5m면 이 줄은 줄은 2.5m입니다. 서핑보드가 3m면 줄도 3m, 그 사이즈에 맞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5m라고 치면 합치면 5m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핑보드를 저희가 그냥 내팽개치면 반경 2.5m 안에 있는 모든 서포트를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맞출 수 있어서 항상 이렇게 잘 줘야 되고,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내 옆에 있는 나의 서포트 버디가